60년 친구들의 2025년 봄맞이 여행 이야기. 산수유 공원에서 하늘길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0년 전부터 매년 봄, 가을로 해온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60년 친구들의 2025년 봄맞이 여행은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시행한 이번 여행은 산수유꽃이 거의 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너무 길었던 탓인지 산수유꽃의 개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3월 15일부터인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수유 사랑공원으로 오르는 길에는 양쪽에 개나리꽃을 닮은 노란 영춘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사랑공원 앞에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의 구심점인 산수유문화관이 있는데 건물의 한쪽을 빨간 산수유 열매 모양으로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수유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산수유문화관 내부를 둘러본 다음 우리 친구들은 그 앞에 앉아서 산수유꽃 축제 방문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슬며시 두 손 잡고 잠시 눈빛 맞추다 보면 늦가을 산수유 붓듯 당신 사랑 익을 겁니다. 1954년생 홍준경 시인의 시 산수유 사랑공원입니다. 친구들은 활짝 핀 산수유꽃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산수유 사랑공원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산수유꽃 조형물을 보는 것으로 달랬습니다. 온 천지가 산수유꽃의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야 할 산동면 일대의 썰렁한 풍경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천은사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는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에 있는 천은사로 성삼재 고갯길 입구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통일 신라 때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의 3대 사찰로 손꼽히고 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천은사 입구의 계곡에 걸린 다리 위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수홍루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2층 누각이 서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세운 수홍루는 천은사를 대표하는 누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TVN의 인기 드라마였던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중앙마당의 극락보전 전면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보제루가 있는데 보제루 전면에는 창암 이삼만이 쓴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천은사에서는 보제루 안쪽의 추사 김정희의 무량수각 편액, 원교 이광사의 일주문 편액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제루 맞은편 축대 위에 자리 잡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법당으로 다폭의 팔짝지붕 전각이며 보물제 2024호입니다. 극락보전 법당에는 아미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상이 협시하고 있는데 두 협시불은 보물제 1889호로 지정되었죠. 법당의 후불벽화인 아미타 후불탱환한 보물제 824호, 우측 벽면에 걸린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보물제 1888호로서 극락보전은 보물창고입니다. 주법당 극락보전 좌우에는 명부전과 첨성각이 있고 후면에는 팔상전과 응진전, 진영각 그리고 관음전, 삼성각 등의 전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년 전 처음 왔을 때 비해 천은사는 사찰 배치도 상당히 달라져 있었고 새로운 정각도 들어서 있었으며 명부전은 해체복원 불사도 하고 있네요. 후면 축대 위의 팔상전과 응진전 전면에 서 있는 포대화상의 상도
새로 조성한 것이어서 천은사의 재정 형편이 과거에 비해 한결 나아진 듯 합니다. 관음전과 삼성각 사이 후면 축대의 화강색판에 수처작주라고 새겨진 큰 글씨는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서옹 스님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서옹 스님은 우리나라 임재정맥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 선승으로 이 말은 어디에 있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화두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날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순천시 나간면에 있는 조선시대의 읍성이자 전통마을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나간읍성이었습니다. 나간읍성 남문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바로 옆에 웅장한 느낌을 주는 남문이 있고 남문에는 쌍청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간읍성은 조선 태조 6년인 1397년에 토성으로 처음 쌓았고 1424년부터 돌로 쌓으면서 규모를 넓혔는데 사각형인 성의 길이는 1410m입니다. 다른 읍성들과는 달리 나간읍성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보락으로 초가집들과 그 집들 주변에 둘러싸인 돌담들이 참으로 예쁜 곳입니다. 저희는 남문 안쪽의 초가마을 중간에 자리 잡은 방이 4개가 딸린 나간 큰샘 민박이라는 예쁘고 아담한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나간읍성에서 가장 높고 전망이 아름답다는 서남쪽 성벽에서 바라본 읍성의 모습, 특히 무수한 초가지붕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동쪽의 오봉산과 북쪽의 금전산이 병풍처럼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는 듯한 나간읍성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문에서 서문으로 관통하는 중앙도로의 끝 서문 안쪽에는 도로 양쪽 공터에 수많은 각양각색의 장승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나간읍성에는 우리 민속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 장승을 처음 보는지 열심히들 구경을 하더라고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어둑한 시간 무렵 저희는 성벽 위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간읍성의 동문이자 정문인 낙풍루까지 걸어갔습니다. 낙풍루는 동문 밖 큰 길을 통해 남쪽의 벌교와 연결이 되는데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바깥쪽에 기역자 형태의 옹성을 설치했더라고요. 나간읍성에는 초가집 위주의 마을 외에도 누각, 관악, 옥사 등 다양한 기와 건물들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 옥사의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옥사 건물에는 커다란 감옥 건물이 있었고 마당에는 각종 형구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아전과 옥졸들이 죄인을 취조하는 형상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나간읍성을 떠나 조계산 동쪽 계곡에 있는 태고종의 본산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천년고찰 서남사를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걸어오르니 서남사의 상징과도 같은 조선 후기에 축조된 무지개 형태의 돌다리로 보물 제400호로 지정된 승선교가 있었습니다. 승선교를 지나면 곧 모습을 드러내는 강선루는 사찰 누각들 가운데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강선루를 지나 서남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양편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아름드리 소나무와 편백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법당으로 가는 1km 남짓한 산길을 걷는 동안 역시 천년고찰인 서남사의 오랜 역사가 지닌 향취와 기품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범종각의 1층을 통과하면 전면에 보이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누각 만세루 전면에는 육조고사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육조고사란 중국 선종의 6대조인 해능선사가 세운 선종의 법통을 이어받은 사찰로서 선종의 종찰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법당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전각으로 현판은 조선 순조의 장인이며 세도 정치의 문을 연 김조순이 썼습니다. 대웅전에는 보통 석가모니 삼존불이나 삼세불을 모시는데 서남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이 단독 봉안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습입니다. 서남사는 우리나라 태고종 종단을 대표하는 큰 사찰이어서 전각들이 매우 많은데 몇몇 핵심 법당을 빼고는 담장이 있는 전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 선입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남사가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의 본산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서남사 무량수각 앞 마당에는 낮은 기와 담장으로 테두리를 둘러싼 수령 600년이 넘는 특이한 모습의 거대한 등굽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 시 서남사에서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고 노래했었습니다. 서남사 부근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선 후기 3대 민간정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담양 소세원으로 갔습니다. 소세원은 중종 때의 선비 양산보가 스승인 조광조가 유배를 당한 이후 고향인 담양군 가사문학면으로 낙향하여 만든 개인 정원입니다. 소세원은 양산보의 아호인 소쇠옹에서 딴 이름으로 지금까지 15대에 걸쳐 양산보의 뜻대로 후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세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곡의 오른쪽 축대 위에는 작은 초가지붕 정자가 있고 그 안쪽에는 대봉루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봉루라는 말은 봉황을 기다리는 누각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숨어 살면서도 양산보 선생은 늘 봉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네요. 소쇠원 후면 높은 언덕 위의 담장에는 돌판에 소쇠처사 양공지려, 즉 소쇠처사인 양공의 집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담장이 끝나는 언덕 위에 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예쁜 정자인 제월당은 2칸의 마루, 1칸의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높은 산은 아니지만 소세원의 뒷산인 북고자 고산에는 키가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양산보 선생이 낙향할 때 이곳에 별서 정원을 지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자라면서 본 고산의 소나무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세원의 주건물인 광풍각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자로서 가운데에는 온돌방이 자리 잡고 사방에 마루가 깔려있는 예쁜 건물입니다. 소세원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전경을 둘러보며 젊은 나이에 낙향하여 숨어 살면서 이런 별서를 만든 양산보 선생의 심경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조광조 선생의 지인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풍류를 알고 즐기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여행 3일째 날에는 담양에서 아침을 먹은 후 순창군 용골산의 거대한 바위 절벽에 지그재그식으로 조성한 용골산 하늘길을 찾아갔습니다. 용골산 하늘길은 용여암 절벽에 만든 잔도를 말하는데 순창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96m의 잔도를 조성했습니다. 매표소에서 300m 정도 올라가면 용골산에 오르는 문이라는 의미의 예쁘장한 등용문이 있고 여기서부터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용골산에 오는 사이에 제 차에 고장이 생겨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보내고 오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일행은 두 팀으로 나누어 올랐습니다. 용골산 하늘길은 시작하는 600m 정도가 거칠고 가파른 바위길이어서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을 빼기 딱 좋은 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강행군을 해서 바위길을 오르니 드디어 데크로 만든 용골산 하늘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에 개통된 총길이 1096m의 험한 바위산을 감싸고 오르는 용골산 하늘길은 단기간 내에 순창군 최고의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 곳곳에는 유명한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계산무진이란 글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열심히 하늘길을 걷다 보니 왼쪽 앞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물길이 눈에 들어왔고 오른쪽 위로는 아찔한 하늘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몇 차례나 꺾어지는 용골산 하늘길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섬진강 물길이 눈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단양강이나 한탄강에도 잔교가 많지만 용골산처럼 고도가 높은 바위 절벽에 하늘길을 만든 아이디어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늘길의 종착점인 비룡정을 지척에 두고 마지막으로 크게 꺾이는 서쪽 끝단의 거대한 바위 앞에서 데크길은 급경사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지나니 데크로 만든 널찍한 전망대가 있었고 거기에 선이 서쪽으로 우뚝 솟은 무량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경사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에 닿을 때쯤 되니 하늘길 종착점인 비룡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룡정에 도착하여 올려다보니 먼저 올라간 세 친구들은 의자에 걸터앉아
다른 등산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비룡정에 올라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주화산과 무량산 사이로 멀리 서북 방향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의 물길이 천하절경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멋진 풍경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다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용골산 하늘길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용골산 인근의 유명한 매기 매운탕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옥정호의 붕어섬 출렁다리로 갔습니다. 옥정호는 섬진강 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호수인데 2022년 길이 420m, 폭 1.5m이며 주탑 높이가 83.5m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은 출렁다리 전망대 위에서 마지막 증명사진을 찍는 것으로 여행을 마치기로 하고 가을 여행을 기약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60년 평생 친구들의 봄맞이 수학여행, 산수유도 보고 하늘길도 걷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